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은요. 이 시대의 숨은 명의를 저희가 찾아서 그 명의를 만나서 그 명의의 이야기를 듣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류마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숨은 명의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 류마티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가증상법과 정보들을 알리려 노력하는 백승훈 과장을 만나보자. 자, 숨은 명의를 찾아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은요. 부산 화명일신기독병원의 백승훈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각 과별로 공부를 하시는데 어렵고 좀 쉽고 이런 게 아무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류마티즈 하면 과하면 굉장히 공부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또 계속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좀 어려운 과목인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요? 네, 그 류마티스 질환 자체가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질환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의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사들도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질환인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질환이지만 이 희귀한 병으로 인해서 고생받는 환자들을 치료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제 무슨 그 중요한 질환 같으면 딱 병원마다 유행이 트렌드가 센터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고 환자를 또 많이 이렇게 오시게 해서 그 완치 근치까지 가까이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역시 여기도 센터를 또 운영을 하시고 계세요. 센터장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운영 방법, 노하우 없을까요? 저희 지역에 유일한 류마티스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를 주축으로 해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여러 과가 한꺼번에 함께 모여서 근골격계의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말씀하신 원스톱으로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류마티스의 자가 증상. 그리고 또 류마티스는 어떤 그 밑에 또 수화들의 또 질병들이 있는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선 류마라는 말이 퓨마인지 류마인지 막 혼란스럽대요. 그래서 이 류마라는 말, 그리스 말 같은데 우선 그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류마티스 내과, 류마티스 질환 이런 말씀을 쓰는데 그래서 류마티스란 말이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 류마티스란 말은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말의 외래어입니다.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류마에서 나왔습니다. 류마란 말은 흐르는 액성 물질을 얘기하고요. 고대 사람들은 이제 관절이 아픈 이유가 몸에 흐르는 어떤 나쁜 액성 물질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모여 있으면은 관절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즘이란 말은 관절 또는 관절 주위가 아픈 병들을 통틀어서 류마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이란 말은 그런 관절이나 주위 조직의 아픈 병들을 모두 통틀어서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류마티스 걸렸는데도 잘 몰라서 1년, 2년 있다가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악화가 돼서.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자가 증상 설명해 주실까요? 네, 증상의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통입니다.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이런 외상이 없이 저절로 관절이 아프다면은 이런 류마티스 질환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관절염, 관절 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붓고 빨개지고 열감이 있다면은 반드시 류마티스 질환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관절통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다라고 이제 부분 집합이지 전체 집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려면 어떤 증상들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예. 류마티스 질환들은 대부분 전신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신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피부 증상, 그다음에 눈에 생기는 눈의 건조증이나 포도막염 같은 증상, 그리고 입이 마른 건조증, 그리고 입이 흐는 구강궤양, 그리고 관절 말고 이제 근육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있거나 흔한 이제 요통도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눈을 얘기하셨는데 아니,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류마티스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지만 형제들 질환 중에서는 루푸스란 병도 있고요. 베체트란 병도 있습니다. 또 네. 강직성 척추혈 병도 있고요. 그래서 눈에 생기는 눈이 아프고 충혈되고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포도막염이다라고 얘기 들었다면은 네. 그 포도막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베체트병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포도막염이 빈번하게 자주 생긴다고 하면은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지 특히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입이 헐면서 네. 또는 피부에 증상이 있으면서 눈에 포도막염이 생겼다. 그럼 네. 베체트병의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예. 젊은 분이 허리가 아프면서 또는 관절이 좀 아프면서 눈에 포도막염이 생겼다면은 강직성 척추염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거 말고도 눈에는 이제 근조증, 입이 마르면서 눈이 건조한 근조증이 심하다면은 예. 역시 쇼그렌병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도 많이 틀리잖아요. 이제 그 좀 특징을 증상을 좀 보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사진을 또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안에 염증 때문에 물이 차는 그래서 네. 퇴행성 관절염은 딱딱하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하. 부은 관절이 말랑말랑합니다. 네. 사진에서처럼 세 번째 손가락이 부어 있는데 그걸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요. 예. 보시면 퇴행성 관절 오른쪽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네. 똑같은 세 번째 관절이지만 그걸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뼈가 튀어나온 거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어 있는 관절이 네.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열감도 있고 많이 아픕니다. 아, 말랑말랑하면 네, 그 맞습니다. 류마티스일 확률이 높네요. 물이 찬 거기 때문에요. 예, 염증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런 말랑말랑한 상태가 염증이 많기 때문에 염증을 조절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관절 변형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네. 피부 발진인데요. 이거는 루푸스라는 병이 생길 수 있는 얼굴에 예. 생기는 피부 발진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뭔가요? 피부 근염인데요. 근육에 힘이 빠지고 아픈데 예. 이런 발진이 있다면 류마티스 질환인 피부 근염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흔한 질환인 구강궤양. 이제 구강궤양이 있는데요. 예. 흔히 흔한 질환이죠. 그런데 네. 이런 구강궤양의 원인 중에는 루푸스나 베체트 같은 병이 있습니다. 아. 베체트 병은 예. 입이 헐면서 이렇게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경우에 예. 따라서 장에도 궤양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네. 쇼그렌 병은 이렇게 눈이 충혈되고 이제 건조한 거죠. 네. 건조해서 충혈되고 입이 마르는. 그래서 입이 마른다는 얘기는 침이 안 나오는 거고요. 네. 침샘이 파괴돼서 침이 안 나와서 이렇게 충치가 많이 생기는. 그러면서 전신을 침범하는 병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심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자, 다음은 또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허리가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며칠 전에 허리가 아파 좀 시술을 받고 왔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허리가 아픈가 본다는데 이거를 정확히 모르면 강직성 척추염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네. 건가요? 우리 허리가 아플 때는 대개 허리 아픈 원인을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예. 하나는 이제 염증성 요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허리가 아픈 원인이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예. 또 한 가지는 기계적 요통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디스크나 염자처럼 예. 물리적으로 아픈 거죠. 그런데 염증성 요통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염증이 많아서 생기는 허리 통증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요통은 가만히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프지 않은데 반해서 류마티스 질환이 하나인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오래 눕고 나서 아픕니다. 아하. 그래서 새벽녘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뻐근하고 네. 많이 아픈데 주로 엉덩이나 허리 부분이 아픕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은 원래는 이 척추가 이렇게 잘 떨어져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이 척추와 척추 사이의 인대들이 염증 때문에 붙어버리는 그래서 강직이 아하. 오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병변이 아래 천장 관절에서 먼저 생기기 때문에 예. 엉덩이나 허리 쪽이 아프고 주로 새벽녘에 뻐근하고 아픈. 예. 근데 이 병을 놔두게 되면은 결국 위로 올라가면서 이 척추가 다 붙어버립니다. 붙어서 아하, 예. 전혀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런 아주 무섭게 진행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류마티스 질환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다른 이런 대표적인 병들은 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네. 자가면역이란 말은 내 스스로 내 면역계가 나를 마치 균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공격하는 병입니다. 네, 나를 그래서 내가 공격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을 억제시켜줘야만 병이 멈춥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약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염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소염제, 스테로이드 약에다가 항류마티스 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 류마티스 질환을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항류마티스 약을 먹으면 그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병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료가 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관리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트렌드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20명을 찾아서 두 번째 명의 백승은 과장을 만나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